저는 올해 68세로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한원희입니다. 10년 전 남편이 죽은 후 제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일과 자신의 가족으로 바쁘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움을 피할 수 없는 날들이 있다. 주변의 벽이 내 개밖에 남지 않았고 남편이 앉아 신문을 읽던 오래된 의자 또는 내가 한 사람에게만 요리한 밥상들이 있을 때 나는 평생을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항상 아이들의 식사, 옷, 공부로 바빴다. 옛날에 저는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밥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모든 사람은 바쁘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지만 앉아서 기다리거나 희귀한 전화나 성급한 방문을 기다리면 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따분해질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나는 분주한 서울 거리를 내다보았고 마음이 갑자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왜 자꾸 집안을 맴돌까? 왜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스스로 기쁨을 만들 수 있을까? 거울 속에 자신을 돌아보면 얼굴은 이미 시간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눈은 여전히 청춘의 날에 빛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스스로 여행을 하는 거죠. 누가 시간을 정리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손에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짐을 꾸리고 스스로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이 자유가 새롭고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설레이기도 한다고 느꼈다. 저는 우리가 어느 나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다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이 의향을 말하자 그는 즉각 항의했다. 엄마는 혼자 뭐하러 가니? 여행 가고 싶으면 시간 맞춰주고 엄마 데리고 가요. 알아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낯선 곳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대신 가족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또한 아이들이 시간을 정하기를 기다린다는 약속이 끝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업무 일정은 항상 빡빡하고 회의, 출장, 그리고 개인 가족.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아마도 미래의 불특정 다수에 불과할 것이다. 제 딸은 다른 방식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늙었고 멀리 가는 것은 위험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엄마가 가면 누가 엄마를 돌봐줄까? 엄마가 길을 잃으면 넘어지면 누가 엄마를 도와줄까요? 두 아이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웃기고 속상했다. 그들은 성장했고 성숙했으며 자신의 가족, 걱정할 아이들이 있으며 이제 그들은 나를 조금씩 보호받아야 할 노쇠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예전처럼 젊지 않고 30대처럼 뛰어다닐 힘도 없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저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저를 묻는 족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과 딸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걱정한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엄마는 가만히 시간이 흐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엄마는 스스로 아무데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할 때가 되고 싶지 않다. 엄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 이제는 좀 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약간의 침묵도 있었다. 그들이 아직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이고 제가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는다. 결정했어요. 수년간 꿈에 그리던 제주행 기차표를 예매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올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모든 것을 휩쓸고 그 작은 꿈은 영원히 나중에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았다. 제주공항에 내려오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보다 훨씬 맑고 바다의 짭짤한 향기를 띈다. 작은 가방을 끌고 주위를 둘러보니 마음이 들떠 있었다. 옆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기시켜주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외롭지 않다. 반대로 저는 새로운 모험을 막 시작한 소녀처럼 다시 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섬을 돌아다니는 관광버스를 빌렸다. 여행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한국인 부부도 있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 혼자 온 프랑스 여자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노년을 즐기고 있는 나 같은 노인들도 있다. 첫째 날 제주 근방에 위치한 작은 섬인 우도에 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왔는데 우도에 들르지 않았다면 이곳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를 섬으로 데려가는 작은 배에서 저는 한지역 할머니 옆에 앉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미소는 매우 온화했습니다. 내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매우 놀랐다. 당신 같은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다. 가족들이랑만 많이 와요. 나는 웃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평생 가족과 함께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해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찻집이 있는 그녀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우연한 만남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해변의 작은 찻집에 앉아 나는 뜨거운 찻잔을 들고 할머니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해녀이며 해녀이다. 젊었을 때 그녀와 다른 여성들은 추위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복과 성기를 잡기 위해 저로 잠수했다. 그녀의 일생은 바다, 파도,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더 이상 다이빙을 하지 않고 저와 같은 낯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찻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조용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든 젊든 평범한 사람이든 스쿠버 다이버가 되든 누구에게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는 파도가 해안에 가볍게 부딪히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차 한 잔, 심오한 대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다. 아마도 내가 찾고 있는 자유로운 삶,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셋째 날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한라산을 산책하면서 약간의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이곳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야생의 자연 사이로 펼쳐진 오솔길에 대해 들었고 정상에 서면 광활한 하늘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약간의 물,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객을 위한 통로를 따라갔다. 하지만 경치를 보며 추억의 사진을 찍는데 몰두하던 중 길을 잘못 들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고 두꺼운 나무와 좁은 오솔길만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곧 저는 진정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믿었던 것을 기억한다. 한 번 걸으면 계속 나아갈 길이 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저 혼자 여기까지 왔으니 제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원래의 방향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지만 갈수록 풍경이 더욱 낯설어졌다. 그 순간 멀리서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나는 황급히 다가가 길을 물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혼자 걸어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즉시 내가 옛 방식을 찾도록 열정적으로 도와주었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제 여정에서 제주까지 그녀의 서울 생활, 경험 등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비록 우리가 나이 차이가 수십 년이나 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두 명의 오랜 친구처럼 웃었다. 아마도 사람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나이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했을 것이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는 나를 보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용감하시네요. 제가 늙어서 되고 싶은 롤모델이시군요. 좀 놀랐어요. 내 평생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전에는 감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나를 더없이 행복하게 한다. 제가 깨달은 것은
어쩌면 인생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저는 제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 여행에서 매일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제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가 시간을 정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고 날씨가 좋으면 바닷가를 산책하고 비를 맞으면 따뜻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거리를 구경한다.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미 있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여행은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가 공유해야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혼자 걸을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누가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논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선택한 음식을 누군가가 좋아하는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매 순간을 내 방식대로 즐기면 된다. 아무도 제때 식사하라고 상기시켜주지 않았고 손자 손녀가 옆에 없어 안부를 물었지만 나는 여전히 기뻤다. 예전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건강식품을 고르는 것, 의지하지 않고 삶을 즐기는 것과 같은 작은 일부터요. 저는 또한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노점상에서의 맛있는 식사,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늦은 오후의 시원한 바닷바람, 또는 단순히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 파도 소리를 듣는 가벼운 기분. 나는 행복이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방식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전혀 다른 기분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 손자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며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사는 외로운 할머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저는 이 삶이 아직도 발견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나이만 되면 지루하고 반복적인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노년이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될 수도 있고 평생 할 기회가 없는 일을 할 때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을 위해 자손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누군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방법에 있습니다. 내가 또래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기다리지 마. 그냥 걸어가세요. 세상은 여전히 넓으니까요. 당신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감히 안전지대를 벗어나기만 한다면 온 세상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